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는요, 대립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을이죠. 이제 을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왜 대리행위냐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 계약, 법률행위란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그래서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이름이란 말이 뭐다? 이름은 뭘 한다? 이름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따라서 대리는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는 책임을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을 질 일이 없죠.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요, 만약에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럼 대리인이 미성년자라 해서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대리는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이죠.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명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뭐죠? 대리행위. 여기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의 표시, 또는요, 대리관계의 표시, 또는요, 본인을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현명,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이것은 현명이고요. 이건 본인을 위한다,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 말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잖아요.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현명이죠? 현명이 뭐냐? 114조, 현명한 경우 115조, 현명하지 않는 경우죠? 현명을 했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갑의 대리인 을.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죠? 본인 갑의 이름을 쓰고요. 갑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거든요. 이래도 본인 책임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서명 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보통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 도장하고 본인의 인감 증명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건 본인의 집을 파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현명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현명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도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수인란에 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누구한테 잔금을 달라고 해야 돼? 을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현명하지 않은 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알겠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다. 따라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행위로 본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상대방 병이요, 이미 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냐? 이 을이요, 상대방 병과 만날 때 본인이 준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을이요, 병한테 위임장을 보여줬어. 그럼 위임장을 보여줬단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다? 대리인이라는 것이 알려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현명을 한번 볼까요? 31쪽이요. 1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 모든 것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주의,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 표시, 이 모든 것이 현명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익 동그라미 하고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 시에도 본인 책임. 대리권이 남용이 되죠?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남용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봐봐요.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도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누구 명의? 본인 명의. 이렇게요. 자, 4번 현명하지 않는 경우죠. 이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에다 동그라미하고 추정 X 이렇게요. 추정 X, 추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경우 그 다음 장이요. 이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나버는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죠. 이런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누구란 걸 이미 알고 있다. 대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하고는요 5번, 6번, 7번, 5번, 6번은요 이러면 이미 우리가요 법률이 해석을 할 때 했던 것들이에요. 자, 7번 보세요. 상행위죠.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고요.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하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게 현명이라고 하는데요.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요 내가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동대리는 현명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러면요 뭘 보냐? 상행위 있죠? 상행위는 현명이 왜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데 만약에 뭐죠? 여기 영화관 가봐요. 영화관 가서 지금요 영화표를 끊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떤 아가씨가 거기 서 있죠. 티켓을 끊는데요. 영화표 끊을 때 가가지고 그 여자가요 내가 돈을 10,000원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요? 10,000원인데요. 그런데 당신 누구예요? 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여기 대리인데요.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누군지 나 모르니까 위임장하고 빨리빨리 내 이렇게 하죠. 그럼 위임장 내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인적장 똑같은 거 봤더니 아니 어디를 뜯어 고쳤는지 얼굴이 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본판을 가져와라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판을 가져와가지고 또 했는데요. 또 뭐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생년월일이 진짜냐 아닌지 모르니까 또 민증 까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누군가를 확인하면요 영화 끝나버리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상행위의 경우는요 현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않고 상행위의 생명은 뭐냐? 신속한 거래예요. 신속한 거래. 상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물건을 판다 그거 따질 필요 없죠.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당신 누구예요? 알바요? 물어봐? 안 물어보죠. 그것은 뭐냐? 현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의 능력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2번요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귿하고 닐만 봐. 디귿하고 닐만. 본인과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대리인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취소를 못하니까 결국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대리인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자, 그러면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대리행위 하자로 봐봐. 이러면 여기 봐봐, 여기. 이러면 계약은 뭐냐, 계약. 계약은요, 계약을 취소하거든요. 취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야지 취소하는 거죠. 그럼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 의료, 병하고 계약하면서 착오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딱 4가지를 먼저 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되니까. 이러면 아까 우리가 110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하다? 동일하다, 동일.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를 쳤다. 우리가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를 친다? 그러면 본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을.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을 이렇게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요 대리에서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해? 대리에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해? 본인하고 상대방, 본인하고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계약은 대리에서 계약은 누구하고 계약을 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옆에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 만난 적 없죠? 혹시 민법선생님 누군가 물어보면 제발 부탁인데 이름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좀 꼭 좀 해주세요. 어느 학원 다니냐 그러면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한다고 저기 있네.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한다고. 알겠죠? 누가 계약해? 여러분요, 혹시 눈하고, 눈의 시신경하고 뇌하고 잘 연결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알겠죠?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면 돼? 그거 왜 그러죠? 배고프면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거 간단하네요. 혈당 보충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요, 눈이 있으면 봐보세요. 이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계약한다고 돼 있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취소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거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예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해제는 계약만 해제해요. 해제는 계약만 해제를 해. 다른 걸 해제 못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한다? 야, 그놈 잔금 안 줬어? 취소해라, 취소해, 계약.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잔금을 안 준다는 건 채무불이행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해제한다고 얘기하지, 해제한다고. 알겠죠? 해제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취소한다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들어보면, 여기요, 대리인이요, 상대방은요, 사기를 쳐,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해.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해. 여기요, 상대방이요, 본인을요,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해. 여기요, 본인이요, 상대방은요,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노. 계약은요, 여기서 계약을 해. 죄송해요, 여기서 계약을 해.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요, 본인이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 여기는 상대방이 사기 친 경우가 있고,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 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모든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 한다? 동일하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대리인의 이름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죠. 따라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면은 결국 본인이 사기친 것과 똑같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래서 본인은 대리인이 사기친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쳤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기분 나쁘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죠. 본인이 맥가이버,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사기당해. 기분 나빠.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지금 상대방이 사기쳤죠, 본인을요? 그런데요, 본인은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계약은 누구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이죠? 본인은 계약을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상대방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본인.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취소는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치면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은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대령이 하자요. 자, 3번을 먼저 봐. 3번. 동그라미 3번. 사기강박.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 대리인 상대방. 그럼요,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죠. 본인의 선의 악이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니은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이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 그럼 본인은요, 그 사실을 뭐든 알든지 모르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쳤다? 상대방이 누구를? 본인. 상대방이 본인. 본인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본인 누구라면 거기서 디귿에서 본인. 계약 당사자 X죠.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늘은요,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죠. 상대방이 기망을 당했다는 것은 본인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죄송한데요. 다시 이제 1번으로 오셔요. 옆에 1번. 1번 여러분 뭐라 나왔죠? 1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그렇게 됐죠?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사기강박. 사기강박으로 해서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2번요.
봐봐. 항상 대리인이 기준하니까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예요. 대리인이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오른쪽에 4번은요. 4번. 대리인이요. 본인은 멀쩡한데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오른쪽 4번, 오른쪽에 4번. 동그라미 사요.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103조 위반이죠. 5번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그냥 놔두고 7번 보세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봐봐. 이거죠. 봐봐. 내가 이 친구한테요. 정인이한테 뭘 줬냐? 대리권을 줬는데요. 매매를 하라고요. 내가 불안하니까요. 계속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야 얼마에 판다가는데 1억. 야 그럼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해봐. 좀 이따 더 전화 그럼. 깎고 있는데 안 깎고 있는데 안 깎고 있는데 그러면 800 깎아달라고 해봐. 계속.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쓸 때는 그래서 잠깐 특약은 뭐를 줬고 뭐를 놓고 이렇게 계약금은 일단 오는 1,000 주고 내일 또 1,000 준다 그래. 하나하나를 다 지시해. 그러면 이 사람 대리는 말만 대리인지 실제로 본인의 꼭두각시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지시한 경우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알지 못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지시한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복대리 한번 보면요. 복대리라고 한 것은 복대리는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갑이 일할 때 대리권을 주죠. 그럼 우리 병하고 만나서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는데 우리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복대리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복대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선임되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봐봐. 이 본인이란 말하고 여기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잘 바꾸죠. 그러면 여기요.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임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복임행위는 무슨 말하고 다르다? 무슨 말하고? 대리행위하고 다르죠. 왜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눈인선 봐봐. 저기 있네 지금. 계약 대리행위 본인의 이름으로죠. 그런데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죠. 선임은 여러분 아까 말했죠. 법정 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한다. 그런데 여기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는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임의 대리요. 그 다음에 이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요. 여기요. 법정 대리인일 수 있죠. 임의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요. 법정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원칙적으로 남을 시키면 남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못하는 것이에요. 선임을 못하는 것을 봐봐. 대리인의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슨 책임이냐? 복대리인이 뭐를 잘못하면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의대리는 자기 복무 원칙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책임도 있다 없다? 책임도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알죠? 어느 경우는 된다. 어느 경우는 된다. 선임은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나 그다음에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선임, 그다음에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죠. 알겠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 신뢰 관계를 보통으로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법정으로 뭐라고 나왔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법정 대리는 자기가 책임만 지면 자기 멋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정들도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똑같아. 알겠죠?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죠. 왜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못하니까 유효하게 그의 법정 대리인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미성년자가 승낙을 한다.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만 있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대량서 이러면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대리인 을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을 없애죠. 그래서 갑의 복대리 정이다. 이렇게.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리인하고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권리에서 보수청구권, 의무에서 성간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니까 다시 복대리가 또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복대리는 무슨 대리죠?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이러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인이 봐봐.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어.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 여러분 봐봐. 여러분 눈 없어? 눈. 알죠? 여기 지금 뭐라 써있어? 이거 한국말로 언제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내가 영어를 얘기하지 않아도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죠? 여러분 왜 그래요? 법정대리는 법원이 선임해야 법정대리라고. 여기는 대리인이잖아요. 그 대리인이 법정이란 말이 중요한 거고 뒤에 대리인이란 말이 중요하지. 대리인이 선임했죠. 그러니까 임의대리죠. 대리인이. 앞에가 법정이냐 임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 임의대리 할 때 대리인이 중요하잖아. 대리인이 선임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서 이렇게 써 있죠? 본인이죠? 본인. 여기는 대리인이죠? 여기는 복대리죠? 그럼 복대리인데요. 복대리는 여기 있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선임했다고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대리가 복대리보다 더 큰데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같이 나란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죠?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해? 대리권 소멸하면이죠. 왜요? 누구 뱃속에 안에 들어있어? 대리인 뱃속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요. 대리인은 언제 소멸하죠? 대리권은 언제 소멸해? 127조 공통기록 소멸이니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때 대리권이 없어지죠? 복대리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복대리는 누구 뱃속에 들어있다? 대리인의 뱃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자, 복 한번 받아보죠. 자, 의 한번 보세요. 의. 어제 노량진에서 밥 먹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모가 스님한테 가서 스님이 그랬는데 뭐라 하지? 고모니까 옳게라고 해야 되나? 아직 공부한다고 그랬대. 오늘 이번에 공부한다고 했더니 그분은 시험 운은 없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스님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사람의 운명이 먼저 결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죠? 이미 결정된 운명을 왜 우리가 개척하고 사냐고. 뭐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너무나 웃긴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갔을 때 그 사람 이름이
그 여자 여러분이 모였는데 표지의 모델도 나왔고 그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네 그 언니인가 누군가가 너는 시험 절대 안 된다 하더라.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땅이나 보러 다니자.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 너가 자격증 따면 내가 같이 부동산 좀 하려고 했더니 너는 어차피 안 된다 하더라. 여기 좀 몇 군데 가봤나 봐. 유명하다가 용한다네. 안 된다 하니까 때려치우고 그냥 우리 그냥 자격증 없이 그냥 부동산이나 보러 다니자. 땅이나 보러 다니자. 이렇게 했대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자기가 왜 공부도 시작도 했는데 된다 옆에서 그러자고. 근데 그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고득점을 학게 했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30등 안에 30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 되게 사람 많이 뽑았거든요. 30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알았죠? 전체 정도예요. 해가지고 자기가 또 가가지고 산업인력공단까지 가가지고 내가 몇 등 정도 되는가 알아봐달라고. 자기 뭐 이민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아무튼 30등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런 걸 하는지 이게 참 신기하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나 안 된다 하던데. 나 참 나한테 오면요 바로 얘기해 줄 텐데요. 알겠죠? 그런 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참 여러분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상주 터널인가 그 터널에서 중개업자 4명 사망한 거 아시죠?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디 경상도 어디선가 터널에서 사고 났는데 4명이 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풀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중개 분양이나 하러 가나 봐요. 4명이서 같이 카풀을 타고 갔는데 마티즈보다 좀 더 큰 차, 모닝인가 그 차를 탔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무슨 차가 하나 터널에서 갑자기 쏟아하니까 옆에 버스 뒤에 차가 갔는데 이 차가 버스가 쏟아하니까 이 사람도 쏟는데 뒤에 있는 버스가 그래서 제가 여기 박아버린 거죠. 여기를 뒤에 있는 버스가 버스 사이 껴가지고 차가 그냥 여러분 현대차들 있잖아요. 현대차들 그거 완전 종이 조각이에요. 그런데 밑에 현대차는 특히 완전 그냥 종이 그냥 돼버렸죠. 그래서 4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요 그 사람이 모닝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튼 조그만 차예요. 조그만 차. 기아랑 현대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내가 그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운명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차 타고 거기를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요. 자, 3번 한번 보셔요. 3번요. 2번요. 1번요. 1번 안 했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 대리인 줄 것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써니만 본인 줄 것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대리인하고 본인을 잘 바꿔.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써놨잖아요. 거기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다. 알겠죠? 2번요. 복임행위는 누구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죠.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잖아요. 참 내가 봐도요. 나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예, 다 적어놨잖아요. 자, 3번은요. 뭐는요? 복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누구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냐?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현명이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 현명하지 않을 때는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봐. 우리 시험에는 뭐라냐?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틀렸죠. 왜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는요. 대리인과 동일하게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수청구권 그런 것이 있다. 5번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렇다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복대리할 때요. 복대리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임의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2번이 재밌는 말이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거기까지 줄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 수권행위나 위임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그것을 임의대리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했을 때 설명할 수 있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봐봐. 대리인요, 여기 이 사람이요, 직접요, 나는 A를 복대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정을 복대리로 선임하래. 정을. 그래서 이 갑이요, 직접 지명을 해요.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의리봤을 때요, 이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는요, 부적이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불성실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을은요, 빨리 갑한테요, 통지를 해줘야 돼. 또는요, 자기가 해임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죠? 그럴 때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이다?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데, 선임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감독 책임만 져. 알겠죠? 왜요? 자기가 직접 지명한 게 아니죠?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선임에 대해서는, 이 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 감독 책임만 져. 그래서 책임이 더 무겁다, 가볍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번 본인의 지명 이렇게 됐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감독의 과실 책임만 진다. 그래서 거기다 감독의 과실 책임만 거기다 줄고 치고 뭐라냐? 선임 책임 X. 선임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이거예요. 봐봐요. 갑이 나한테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집을 팔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때요? 집을 팔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떼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대리인 내가 다 떼야 되는가? 자, 그럼 지금 보란 말이죠. 대리의 목적인 법률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뭐죠?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떼든 간에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런 걸 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17회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이렇게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알겠죠? OX, X.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재밌는 말이죠. 3번 법정 대리요. 1번 아주 중요해요. 법정 대리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요, 그다서 임의 대리인 그러면 큰일 나.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여기서 임의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나.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기 때문에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 선임에 뭐라고 나왔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 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다? 항상 임의 대리다. 항상 임의 대리. 따라서 무슨 책임을 진다?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2번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러면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복대리인의 복인권의 소멸이죠. 복인권을 언제 소멸한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이나 파산이나 성역의한 개시 심판에 의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누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아마 민법 총치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해 있죠? 오해요. 여기 지금 천재 혹시 구입하신 분들은요, 천재를 가지고요, 오후에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배운 데까지요,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안 되면요,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날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단 이거 하고요, 뭐냐면, 이것하고 그 사례 문제 있죠? 사례 특강 2개 다 가져오세요, 토요일날이요. 아니, 오늘 강의해가지고 안 끝나면요, 먼저 아무튼 오늘 배운 데 범위 있죠? 그 범위까지는 일단 지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지문 강의를 자꾸 익혀가지고 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례 문제를 하도록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